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6,800달러 마이너스 1.6%, 이더리움 1,800달러, 도지, 폴리곤 또 마이너스고 리플 에이다만 플러스고요. 나스닥 월마트 어닝비트로 실적 잘 나오면서 플러스 1.8% 상승을 했지만 코인 시장은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입니다. 코인 저장하는 레저 해킹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 빠르게 나스닥하고 같이 상승을 못하고 있고요. 개인이 이용하는 이런 레저 코인지가 분실을 했을 경우 중앙화된 레저 회사 비밀번호 보관하고 복구하게 서비스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논란입니다. 여기 기기를 분실하고 비밀번호 복구할 때 스마트폰, 이메일,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신분 확인해서 복구 가능해서 혹시나 악성 코드로 인한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코인 지갑 회사가 개인들 레저 지갑에 얼마나 코인 보유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고 FTX 사태처럼 직원들 도덕적 회의 문제 생겼을 때 얼마든지 비밀번호 도용해서 코인 해킹할 수 있다는 논란이고요. 거기에 백도어 악성 코드 심어두고 해킹 당할 수 있는 위험도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레저 회사 상장 훼손 아니고 신생산업에 얼마든지 해킹 문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해킹 논란은 있었고요. 코인 지갑 중에 가장 안정한 것은 종이 지갑이고 그 다음 바이낸스 지갑, 코인베이스 지갑입니다. 특히 규모 있고 상장된 회사 같은 경우 지갑 해킹 이슈 나오면 거래소 대탈출, 엑시도스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코인들 방어하고 해킹 보안에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죠. 개인들 다 빠져나가면 FTX처럼 순식간에 거래소 문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 회사 아무리 보안이 좋다고 하더라도 경쟁사들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 1위 레저 회사 공격당할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죠. 레저 이런 물리적인 지갑이 USB로 단가 저렴한 배경에 코인 지갑 하나 개당 가격은 10만원 이상입니다. 순이익률이 70%, 80% 매우 높은 수익성 산업이기 때문에 경쟁자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갑 해킹 이슈가 진실인지 아니면 루머인지 떠나서 이런 코인 이슈가 터지면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경쟁사들에게는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2014년 마운트 곡스 해킹부터 작년 FTX 파산까지 이런 루머 나왔을 때 루머로 안 끝나고 진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작년 FTX 파산 때도 샘 뱅크먼 트윗으로 계속해서 문제없다, FTX 파다 루머일 뿐이다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에 세력들 먼저 매도하고 개인들은 팔지도 못하면서 결국에 FTX 거래소 파산으로 이어졌고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코인 전반적인 시장 가장 정확하게 보는 2년 고래 4월 1일, 3개월 고래는 5월 8일 대량 매도가 있었는데 이번 레저 사태 예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50만 개 이상 대량 보유한 거대 세력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알고 있는 정보가 많고 이번 레저 사태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중경투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대로 나스닥 상승한다고 해도 비트코인 현재 빠른 반등 안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지갑 레저 이슈 부각이 되면서 고래들 움직임 보면 27,600달러 약간 반등했을 때 매도량 늘렸고 추가적인 빠른 패닉셀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레저 지갑에서 코인베이스 거래소 지갑으로 안전한 지갑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듯 합니다. 최근 거래소 유입량 늘진 않았는데 여기 두 개 길쭉하게 상승한 것은 첫 번째 2년 고래고 두 번째는 3개월 고래이고요. 2년 고래들은 총 50만 개 여기 구간 대량 매도했고 3개월 고래는 60만 개 넘는 비트코인 여기 구간 매도를 했습니다. 대량으로 매도할 때는 하락장에서는 가격 폭락심에서 손실이 크지만 3월 실리콘밸리 파산 이후 강하게 상승했을 때 이렇게 현금화를 해주면 오히려 안정적인 가격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2년 고래 여기 구간 매도 대량으로 한 거죠. 이미 시장에 많은 비트코인 물량이 풀려있고 단타 투자자 개인 물량으로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 받쳐주기는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이번 레저 사태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코인 시장 가장 큰 문제는 채굴자들 작년 FTX 파산 이후 계속해서 매도량을 늘리고 있고요. 2021년 여기 첫 번째 대량 매도는 익절 구간이었지만 올해 들어서 연준 고금리의 대출 비중 큰 채굴 회사들 이자 갚기 위해서라도 비트코인 채굴하는 즉시 매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 9월 들어서 연준이 5.25%에서 5%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채굴업자들 대출 금리가 확실히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채굴업자들 매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비트코인 가격 하방이 당장에는 매우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하방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2021년 11월 대폭락장처럼 그렇게 패닉을 나오는
비트코인 움직임은 안 나올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비트코인 26,000달러로 2021년 고점 69,000달러에서 이미 많이 가격이 하락했고 하반기 금리 인하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서서히 하락을 해도 최소 2만 달러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2019년처럼 서서히 하락하다가 한 번씩 반등 주고 그런 다음 5% 연준 고금리의 시장 리스크 발생하면 연준이 금리 대폭 내리면서 비트코인 폭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채굴자들도 올해처럼 대출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매도량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올해는 비트코인 2019년 여기 구간처럼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비트코인 1년 이상 홀딩한다고 생각하실 때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로 1년 이상 장기 홀딩을 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레저 사태로 크게 상승 못하는 반면에 나스닥 상승세는 여전히 좋고요. 월마트 어닝비트로 실적이 좋게 났고 미국 중산층 이하에서 많이 가는 월마트 실적이 좋다는 것은 고소득자 말고도 중산층 저소득자들도 미국 내 생활하기에 매우 긍정적이라는 의미이고요. 옐런 재무장관이 부자들 이익 증가시키는 것보다 저소득층 중산층 소득을 중시하는 경제학파인데 자니 옐런 원하는 대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이미 작년 7월 대규모 쇼커버링 수준까지 상승했고 6월 부채한도 협상 이슈는 있지만 하락 온다고 해도 200일선 부분까지 바닥 찍을 가능성이 높을 듯 하고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강하게 돌아간다는 의미이고 연준의 테이퍼링 금리 인상 중단하면 전고점 돌파를 위한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2021년 코로나 버블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6월 5일 WWDC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 어떠한 신제품 발표한지가 매우 중요하고요. 애플은 VR 가상현실 헤드셋 신제품 발표한다고 예정 중인데 애플의 CEO 팀 쿡도 VR 헤드셋 사업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헤드셋은 400만원 이상 고가로 먼저 소량으로 출시가 되는데 메타버스 증강현실 이용할 때 메인으로 이용되는 리얼리티 프로 헤드셋이고요. 오큘러스에서 이미 성능이 매우 좋다고 호평을 했습니다. 나스닥 미국 증시는 애플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애플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AI 챗GPT하고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 이 두 개의 상품이며 나스닥 전고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아이폰 이후로 기기 성능 업그레이드만 하고 특별한 혁신까지 아직은 보여주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번 개발자 회의에서 혁신적인 리얼리티 프로 발표가 된다면 애플 주가 폭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6월 5일 어떻게 나올지 개인들도 개발자 회의 참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VR 성능에 따라서 빠른 주가 반영도 될 듯 합니다. 애플 VR 헤드셋이 잘 나오면 애플 주가도 상승하지만 증가현실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도 재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비트코인 전반적인 하락 추세 전체적인 알트코인도 침체 분위기지만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같은 메타버스 코인들 애플 리얼리티 프로만 파괴적인 혁신으로 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1등 기업 애플이 증강현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증강현실 낙수 효과로 영향받을 수 있는 기업에 순차적으로 자본을 투입을 하는 거고요. 샌드박스 차트를 보면 당장의 2차 하락 이후 약간은 가격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피보나치 고점 대비 263 구간 거의 바닥까지 하락을 한 모습인데 6월 5일 애플 신제품 크게 이슈가 안 되면 1월 저점 또 무너지는 게 일반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애플 제품 어떻게 나올지 아직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에 샌드박스 매수하는 것보다 애플 제품 확인하고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샌드박스 상승 이후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하고요. 특히 샌드박스는 1차로 3, 4월 여기 매물대가 두터운데 여기까지만 상승을 해줘도 2월 매물대는 쉽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와 같은 메타버스 관련 거인 디센트럴랜드 역시 6월 5일 애플 신제품 발표 기대감으로 약간은 반등 온 상태이고요. 디센트럴랜드 800원까지 반등이 오면 애플 제품 좋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2월 매물대 충분히 돌파 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까지 거시경제 스케줄을 보았을 때 코인은 레짜 사태로 당장에 빠른 반등 쉽지는 않겠지만 나스닥은 거의 악재가 없다 볼 수가 있고요. 5월 18일 월마트 어닝까지 이미 잘 나왔고 G7 회의나 파르장 연설도 무난하게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월 24일 FOMC 회의록도 6월 금리 동결은 하지만 금리 인상 끝난 것은 아니다. 인플레이션율 상승하면 금리 다시 올릴 수 있다. 겁주는 정도로만 끝나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 높을 듯 하고요. PC 물가 역시 약간은 상승해도 최근같이 나스닥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는 가격 약간만 내려와도 추가 매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6월 5일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이 얼마나 신제품 제대로 내놓는지 중경투하고 함께 지켜보자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